2월 둘째 주 중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한 주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한 주가 굉장히 흔들렸고, 특히 구글의 이 바드 이슈가 챗봇 관련 테마주들을 끌어내리면서 연준의 고강도 기준금리, 그리고 테마주들의 재료 소멸, 그리고 1월 달에 강력하게 상승한 주가의 이익 매도 물량들이 겹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한 달간 요정시야, 그리고 지난주 요정시를 한번 보시면은 한 달 동안은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이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3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지난 한 주간의 증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모습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장주와 기술주들주가 성장주와 소비업종들, 필수 소비업종들은 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했는데, 지난 한 주는 석유업종들 그리고 소비업종들이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는 지금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상안이 6%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1%였거든요. 연초에 1%였는데 지금 6%까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이미 이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빅테크 업종들의 조금 반등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뭐 5%를 기준금리를 하든 뭐 5.25%, 5.5%까지 하든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죠.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한 차례 빅 스텝, 그리고 한 차례 베이비 스텝을 한 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0.25%씩 올리더라도 결국 이제 단호한 뭐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사실은 뭐 5에서부터 5.25%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극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챗봇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근데 챗봇 관련 테마주가 바드 이슈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확 꺾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빅테크 업종들의 좋은 이슈라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이 좀 당분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물가 지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실업률이 문제입니다. 4% 정도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인데, 미국은 3.4%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고용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여기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작부터 뭐 이제 이 국정선에다가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조금 이 이민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중소기업 사장들이 직원을 못 구해서 너무 고생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준더라도, 그리고 당장에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하진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현재 이 고용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미국에는 강력한 고용지표 때문에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은, 사실 미국을 제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착륙이 많이 불가능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로서 좀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금리가 높으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다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대출금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준이 이 고용지표를 좀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역전폭이 1980년대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죠. 요건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드리면은, 자,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뭡니까? 2년을 맡기는 거나 10년을 맡기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10년을 맡기고,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맡기면은 당연히 이자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은 10년 이자보다 2년 이자가 더 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경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3.5, 4% 정도의 금리를 주는데 3.5% 이상의 금리를 주는데 굳이 지금 주식시장의 리스크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다 2년물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경제 관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보통 이렇게 국채금리 역전이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6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나오는데 지금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금리 역전폭이 된 지가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이렇게 역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더 이상 과거지표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금리 역전되면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왔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산업이 빠르게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액티브적인 자금들을 염두에 뒀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를 투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산업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장 범인이죠. 네, 이번 이 구글 이슈가 가장 좀 시장을 크게 내렸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사실 노동부 이슈, 고용지표 이슈는 한 주가 넘었어요. 한 주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떨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구글 챗봇 바드의 답변 오류로 인한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챗봇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1월달에 강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드가 이번에 공개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군침을 흘릴 만한 정보를 주고, 그게 뭐 정말 인터페이스라든가 쉽게 막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생각이 나왔다면은 굉장히 많이 또 챗봇 관련 테마주들의 기술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최근에 로봇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 로봇이 막 춤추고 뭐 난리 나서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이번 챗봇 관련된 이슈도 바드를 공개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떨떠름하다 이거죠. 오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챗봇 투자해도 되는 거 맞아? 구글인데? 전 세계 1위 기업이 구글인데 이 정도라면은 다른 기업들 투자해봤자 구글보다 뛰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확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드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바드 왜 이렇게 빨리 발표했냐, 너희들이 망쳤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걸 본다면은 결국 이번에 이런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표, 8월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은 매크로 지표들, 이러한 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정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산업의 전환, 테슬라가 나타났듯이, 뭐 예전에 애플이 나타나듯이 이번 이 챗봇 관련 테마주가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전환은 아니었다라고 조금 현재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최대 상승 종목이 뭐였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는 이 내가 공모가로 이제 공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들어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왜냐면은 당연히 임에도 물량이 나올 거고 상장 자체로도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오니까.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증시가 많이 불안하거나, 그때 같이 올라가는 게 스펙주, 동전주, 우선주, 뭐 우리 이런 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개잡주 랠리들이 가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이 갈 때는 좀 시장이 흔들려야 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건 떨어져도 뭐 그냥 뭐 5, 6% 손절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근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올해 신규 상장 종목들의 승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따상을 기록했어요. 상장가 시초 대비해서 다 따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상한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상장하는 꿈비도 지금 이 따사상이 나 따따상 올해 최초로 따따상이 나왔고, 센즈랩 제이오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 센즈랩 제이오가 공모가 최상단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꿈비에 이어서 센즈랩 제이오까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 집중된 이유는 단순하다. 국내 증시 신흥상장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따상의 랠리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시장이 좋으면은 따상 랠리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왜? 더 좋은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출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실적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뭐 책복 관련 테마주로 접근해도 되겠죠. 근데 딱 이번 주에는 책복 관련 테마주들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따상을 가고, 그런 따상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신흥상장 종목들에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확정된 이슈죠. 애플페이 이슈들. 애플페이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40% 정도 되는 이 삼성전자 쓰시는 분들이 애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애플페이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또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애플페이는 이 전 세계 2위, 사용량의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페이가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이게 조금씩 애플페이 쪽을 뺏기게 된다면은 또 삼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성바로서는 개인적으로 애플페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제 한계, 제발 한국인이면 갤럭시 씁시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O 관련 테마주들이 가장 강세가 나왔다는 점. 자, 그리고 책글로벌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지만 여전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책글로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성장에 대한, 원래 성장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술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마케팅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의 성장주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주들의 전쟁 이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시장을 다 차지하게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성장주들이, 챗봇은 성장주고 챗봇에 대한 이런 투자들의 기대감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 다만 이걸 이제 지금 뭐 2차전지 업종들이 기술적인 전환으로 나오면서 실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최소 2-3년 이상 걸린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챗봇, 이 2차전지 업종들이 테마주로 처음 시작이 나온 게 4년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수소 연료 전지 테마에서 2차전지 테마로 테마주들이 많이 변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소차부터 먼저 시작했거든요. 자, 그 정도로 이 테마주들이 실적주,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엄청나잖아요. 이게 시장을 장악하는데 3-4년 걸린다고요, 최소. 그럼 챗봇 관련 테마주도 마찬가지겠죠.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네, 씨를 심어두고 물을 뿌려주면서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면은 테마주로 그냥 수급 들어올 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수급 매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뭐 챗봇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성장성, 기대감들은 유효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비가 상장 위에 처음 따다상을 기록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챗봇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이번에 SM 하이브, SM 엔터 인수를 위해서 하이브와 카카오,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SM 지분 인수를 위해서는 지금 뭐 전환사채 물량 이런 뭐 꼼수 빼고요, 최대한 한 20% 이상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장내 매수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장내 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카카오가 과연 SM에 어떤 식의 이 센스를 취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쿨하게 12만에 장내 매수 때려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카카오가 과연, 카카오는 꼼수를 제가 많이 부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그래서 과연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매크로 지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월 14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오아시스 공모 청약이 있는데, 일단은 기간 수익 예측은 실패, 2만원대 중반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고점 대비. 그래서 과연 오아시스가 신규 상장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뉴스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센즈랩이 진물 상장을 합니다. 따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상당히 좀 제가 오탄했네요. 따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오도 신규 상장을 했다는 점.
네,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뭐, 사실은, 매크로 지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장 초반에 수급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누구 하나 지금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예측이 뭐예요?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를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대응은 되잖아요. 왜냐면 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발표도 있기 때문에 좀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면서 거기 따라가는 매매를 조금 더 시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증시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